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재 14쪽, 15쪽 최초의 국가 고조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강 필기 준비해 주시고요. 최초의 국가 고조선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구석기랑 신석기 시대 배웠죠. 구석기하고 신석기 시대는 이 청동기하고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사회적인 특징으로 한번 본다면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구석기하고 신석기는 사람들이 계급이 없이 어떻게 살던 사회였다고 했지? 평등한 사회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지. 자, 근데 이제 고조선 시대가 되는 이 시기를 바로 우리가 청동기라고 하는데, 이 청동기 시대부터는 이제 바로 뭐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계급이 생겨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고조선의 바탕이 되는 건 바로 이제 청동기 시대다.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엄청 오래된 건 아니지. 한 4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청동기 시대부터 바로 뭐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급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다. 즉,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당하는 자가 생겨나게 되는 시기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청동기 시대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군장국가라고 되어 있죠. 군장국가다. 이렇게 되는 건 군장이라는 건 즉 지도자가 생겨나는 거고, 이제는 하나의 뭔가 나라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냥 그 전에는 무리로 살고 부족끼리 살고 이랬다면 이제는 더 하나로 결합된 형태인 국가라고 하는 게 생겨난다. 국가니까 훨씬 더 규모가 커졌을 것이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들을 지배하는 이런 체계적인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청동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바로 계급이 있는 나라였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역사 속에서 도대체 계급이라고 하는 건 왜 생겨나냐면 이 청동기 시대부터 우리가 바로 스쿨팜에서 심었던 바로 뭐가 시작되는 거다? 농사. 근데 이 농사 중에서도 무슨 농사가 시작되냐면 바로 벼농사가 시작되지. 농사는 원래 어느 시대부터 시작됐더라? 그치. 우리 신석기 때 농사가 시작됐다고 했잖아. 그래서 신석기 시대를 농업혁명 이렇게 불렀죠. 더워서 안 되겠다. 선풍기는 틀고 해야겠다.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농사가 시작되긴 했지만 발달된 형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지.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시작했지만 농사로 전부 다 먹고 살 수는 없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는 벼농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벼농사는 우리가 지어서 이제 먹을 것이 많아지는 거지. 이걸 바로 이제 생산력이 높아진다. 즉 이제는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도 먹을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같이 나누어 먹거나 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뭐야? 먹고도 남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반 13명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옛날에는 한 10가마니밖에 못 얻어. 그러면 이제 그 10가마니 갖고 안 굶어 죽으려면 막 나눠 먹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먹을 게 막 30가마니, 50가마니 우리가 먹고도 남는 양이 생겨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서 결국 더 어떻게 보면 풍족해질 수 있겠지. 이거를 남는 농산물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잉여 생산물이라고 불러요. 여기서의 잉여는 남는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만들어낸 것이 남는 양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게 결국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긴 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남는 거를 누가 더 많이 차지할 거예요? 라는 걸 가지고 바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바로 전쟁이 생겨나 버린다라는 거지. 전쟁이 많아지게 되는 거야. 전쟁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이제 죽고 죽이는 거지. 그러면 나를 지키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더 강한 사람하고 뭉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 보면 나를 보호해줄 더 강한 사람 밑으로 결국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배자가 생겨나겠지. 날 보호해주는 조건으로 대신 뭘 바치겠어요? 내가 벌어놨던 것 중에 일부를 국가에 바치겠지. 그럼 그 지도자가 그걸 모아서 군인들이나 사람들을 지킬 뭐 성을 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농사가 시작되면서 인간이 풍요로워진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쟁도 더 벌어졌다는 게 되게 역사에서 그치 웃긴 이야기인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생각해 볼 만한 거죠. 더 가난하던 시절에는 다 평등하게 나눠 먹으며 살았는데 먹을 게 오히려 많아지니까 남는 걸 가지고 더 싸우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리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집도 한번 보면 움집을 살기는 살아요. 근데 이제 청동기 시대 집은 많이 안 물어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움집이 이제 어떤 형태로 가냐면 조금 더 이제 언덕 위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언덕을 우리가 이제 구릉이라고 부르는데 이 위에다가 이제 털을 쌓아서 조금 더 이제 깎은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집을 짓는 이제 이런 형태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불을 지피던 화덕을 좀 더 이제 구석적으로 몰아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뭐 집은 그렇게 청동기 시대 집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쌀농사를 했다는 이 벼농사를 했다는 증거를 알아볼 수 있는 유물들이 있겠죠. 바로 그 유물이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벼농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달 돌칼이다. 이 반달 돌칼의 모양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반달 돌칼 하면 청동기예요. 반달 돌칼 모양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칼 모양으로 생겼죠? 구멍이 두 개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곡식을 수확할 때 자르거나 아니면 이걸로 벼 알을 훑어내거나 이런 용도로 썼을 것이다. 반달 돌칼이에요. 자,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바로 청동으로 농사를 지었던 게 아니에요. 여전히 돌을 사용하고 있다. 알겠죠? 그 다음 우리 신석기 시대 하면 무슨 토기 사용했더라? 빗살무늬 토기였지. 기억나? 자, 그러면 청동기는 바로 무슨 토기를 사용해? 바로 민무늬 토기. 자,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거야. 비교해서 그러니까 외워줘야 돼요. 신석기는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 청동기는 민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라 함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미송리식 토기라고 나와 있잖아. 15쪽에 보시면 무늬가 없다는 걸 민무늬 토기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바로 이 고조선의 영역을 알 수 있는 이 민무늬 토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송리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됐다 해서 미송리식 토기예요. 미송리식 토기를 왜 알아둬야 되냐면 이 미송리식 토기가 나와 주로 발견되는 곳이 바로 이 고조선의 영토, 땅하고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미송리식 토기는 바로 이 고조선의 유물이다. 청동기 시대 유물이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계속 배워볼게요. 자, 이제 지도자가 생겨났다고 했죠. 아까 중요한 거 뭐였더라? 계급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다. 계급이 결국 가져오는 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지도자가 죽고 나면 바로 뭘 만들려고 할까요? 자신만의 무덤을 만들려고 하겠죠.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야? 이 고인돌이다. 알겠죠? 고인돌. 자, 지배자들의 바로 무덤인 거지. 그러니까 고인돌은 무슨 시대의 유적인 거야? 청동기 시대의 유적인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바로 이 고인돌, 큰 돌을 이용해서 무덤을 만드는 거잖아. 그 돌을 움직일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원됐겠죠. 그 사람의 무덤을 만들기에 그 돌을 옮기기 싫은데도 가서 일한다.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 즉 신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배자로서 당연히 멋진 물건 가지고 있어야겠죠. 나만의 무기라든지 나만의 멋있는 거,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파형 동검이다. 이 비파형 동검이 바로
중국의 악기 비파처럼 생긴 동거, 이게 바로 청동기인 거야. 이거는 청동기야. 근데 청동기에서 주의할 거는 일반인들은 청동기를 거의 쓰지 못해. 왜? 너무 만들기도 어려웠고 너무 비쌌기 때문이야. 일반 백성들은 그러면 뭘 여전히 사용했다는 거야? 돌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어. 신석기 시대와 다를 바가 없었던 거지. 그러면 청동기 시대지만 청동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사용을 못한다? 지배자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배를 하는 계층만이 청동기를 사용할 수 있었어.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농사를 할 때 청동기를 사용했다 안 했다? 아니야. 농사에 청동기 못 써요. 청동기는 너무 뭐했다? 비싸다. 여전히 농사에는 뭘 사용한다? 돌을 사용했다. 간석기를 사용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바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뭐다? 고조선이다. 알겠죠?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세웠다고 전해지는 사람이 누구야? 바로 단군 왕검이지. 자, 이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 바로 뭐야? 최초의 국가. 5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바로 고조선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군왕검의 이야기. 맞아요. 이 건국 신화를 보면은 어떤 사회였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바로 환인이 내려올 때 비와 구름, 바람을 다스리는 사람들하고 내려왔다라는 거 기억날 거야. 비하고 바람하고 구름 이런 것들은 뭘 하는데 중요할까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거겠지. 그러니까 고조선은 바로 이 농사로 먹고 사는 사회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뭐가 존재한다? 계급 사회였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군왕검이라는 이야기에서도 이 사회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단군이라는 이름은 바로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지도자, 즉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 여기에서의 왕검은 바로 군사력이나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지배자이다. 즉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배자임과 동시에 종교적인 지배자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이 단군왕검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단군왕검은 어찌 보면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지도자의 이름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한 국가를 이루려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나겠죠.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죠. 그러면 이걸 이제 맨날 단군왕검이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구만, 맨날 판결해 줄 수 없잖아. 만약에 판결을 해주더라도 바로 뭐가 있어야 될까? 이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뭘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법이지. 그래서 이 고조선에는 바로 무슨 법이 있었다? 바로 이 8조 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라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자, 이 8조법 시험에 마찬가지로 아주 잘 나와요. 자, 여기 15쪽에 보시면 8조법이 나와 있죠. 8조법은 현재는 3가지밖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8조법의 내용을 보면서 이게 고조선의 법이었군.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법을 통해서 고조선 사회는 이런 나라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어요. 우리 국어 시간에 추론하는 거 배웠지. 지금 남아있는 이 법을 가지고 고조선이 어떤 사회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첫째,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고조선 사회는 뭘 중요시하는 사회라는 거야? 그렇지, 생명을 중요시하는 사회였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니까 이 말은 뭐야?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잖아. 그치? 농사를 짓는 사회에서는 생명 굉장히 중요했겠죠. 맞아요? 그래야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사람이 사회의 질서겠죠? 생명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죠? 두 번째,
남을 때려서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아야 되네요. 곡식으로 갚아야 된단 말에서 뭘 하던 사회다? 농사를 짓던 사회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물건 주인집에 뭐가 돼야 된다? 노비가 돼야 된다. 여기서 노비라는 말에서 바로 뭘 알 수 있는 거야? 바로 신분이 있는 사회다. 즉 신분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 계급 사회다 라는 말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뭐 50만 전을 내야 된다 라는 거에서 보면 화폐도 있었구나. 이런 사회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요거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청동기를 바탕으로 발전해 가던 고조선에도 결국 변화가 생기게 돼요. 바로 이 청동기를 바탕으로 하던 이 고조선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바로 이 나중에는 이제 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오는 세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기의 문명을 가져온 사람들이 바로 이 고조선의 단군왕검을 몰아내고 단군왕검의 이제 후손들이었던 몰아내고 위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또 하나의 고조선을 만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나라 안에서 이 청동기를 발달시켜서 우리 스스로만의 문화를 발전시켰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비파형 동검을 더 발전시켜서 더 얇은 형태의 세형 동검을 발전시켰다. 자, 그러니까 비파형 동검하고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세형 동검이 좀 더 날카롭고 그렇죠. 그 다음 중국과도 여러 가지 교류를 했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건 바로 뭐야? 고조선에서 바로 중국의 화폐인 명도전이나 오수전과 같은 중국의 화폐가 발견이 된다. 이거는 결국 뭐야? 중국과 교류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유물들의 사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선생님이 다 그릴 수는 없지만. 그 다음 결국 고조선의 단군의 후손이었던 이 준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중국 출신이었던 이 인물에게 국경을 맡겼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위만이 결국 준왕을 몰아내고 이 고조선의 권력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위만 조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위만 조선은 바로 준왕을 몰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청동기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도구들을 가져왔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뭘까요? 철기. 철기 문화를 바로 수용하기 시작한 거지. 철기가 뭐예요? 여러분, 철이요, 철. 여러분 책상, 휴대폰, 자동차 만드는 철. 이 철기를 이제 이때부터 위만 조선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농기구 다 뭘로 지었다고 했어? 돌로 지었다고 했지. 이 철기 문화를 수용하면서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야? 무기들도 전부 다 뭘로 만드는 거야? 철로 만드는 거야. 그 다음 농사 짓는데 우리 홈이 여러분 다 뭘로 되어 있었어? 철. 이걸로 만드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철기 시대에 살고 있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대 네 가지 다 구분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구석기 시대, 두 번째가 뭐였지? 신석기 시대, 세 번째가 무슨 시대? 청동기 시대, 네 번째가 무슨 시대다? 철기 시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네 가지의 시대를 크게 다 배웠어요. 알겠죠? 그 다음 우리나라의 위치를 이용해서 바로 중간에서 무역을 했다 해서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중개무역이라 하면 뭐냐면 결국 중국하고 여기 있는 고조선하고 이 밑에 있는 다른 나라들하고 사이에서 중개무역,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한테 팔기도 하고 다른 나라한테 물건을 받아서 중국에 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중개무역을 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지. 이걸 중개무역이라고 해. 자, 이렇게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보니까 중국에서 뭐야 저 고조선, 위만조선 뭐야? 라고 하면서 결국 한나라가 쳐들어온다. 중국의 나라죠. 그래서 결국 한무제의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 왕검성이 함락된다. 그러면서 고조선은 결국 멸망하게 되고 중국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지배하기 위해서 한나라의 군현을 설치해버린다. 이렇게 되면서 고조선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 자, 어쨌든 우리 이렇게 고조선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처음 들어본 거 당연히 많았을 거예요. 한번 본다고 이해 안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꼭 사진들을 여러 개를 보고 스스로 다시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한 걸 이해하려고 하셔야 되고 15쪽인 내용들도 좀 꼼꼼하게 읽어보려고 하면 되겠어요.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뭐 밴드톡에 올리거나 하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부를 하고 나서는 꼭 손가락으로 가린 다음에 15쪽에 있는 핵심 개념 확인하기 있죠. 자, 여기다가 연필로 써버리지 말고 빈 공책에다가 스스로 적으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 자 15쪽의 핵심 개념 확인하기 1번 정동기 시대 사람들은 땡땡 돌칼을 이용해 곡식을 수확했다. 그러면 내가 빈 공책에다 이거 뭐예요? 반달 돌칼이지. 이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거 아는 거 확인해 보는 거. 기억 안 나면 틀렸으면 별표 쳐놓고 다음에 틀린 건 또 틀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 학습을 해줘요. 2번 미송리시 토기는 무슨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라고 했어 아까? 정동기지.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주는 거. 3번 청동기 시대는 지배층의 모둠으로 뭐가 있었어? 고인돌. 이렇게 복습하는 거. 4번 절기 시대에는 뭘로 밭을 간다? 그렇지 철로 된 거. 철제 무기를 만들고 이때부터 바로 우리가 사용했던 호미 같은 철제 농기구 사용한다. 생산량이 그러니까 엄청 늘어났겠지. 우리도 여전히 스쿨팜 때 호미 철로 된 농기구로 농사 지었잖아. 그치? 5번 누구는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부 사이의 중개 무역을 하는 거야? 고조선이지. 그치? 6번 고조선에는 무슨 법이 있었다? 바로 팔조법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꼭 복습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죠? 방학했어도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90번 친구들 화이팅!